조 디스펜자 편규 옮김. 네, 몇 년 전에 샀던 책인데 이제는 그냥 글자가 아닌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원하는 삶을 창조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연세가 들어서 눈이 침침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조 디스펜자 브레이킹이라는 책에 들어가는 말, 원하는 삶을 창조하라, 이거를 보르부드르 부처님 일대기와 같이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삶을 만드는 법에 대한 책을 생각하던 어느 날, 나는 내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을 만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접근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뇌와 몸과 마음, 그리고 의식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 또 물리학에 대한 비약적 이해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잠재성이라고 본래부터 알고 있던 것에 이미 훨씬 더 접근해 있다. 나는 통합의학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카이로프랙터이자 뇌기능, 생물학, 뇌화학, 신경과학 분야의 교육자라서 이러한 새로운 과학이 당신과 나 같은 일반인에게 적용이 되었을 때 어떤 효과를 내는지 목격할 수 있었다. 이 새로운 과학의 무한한 가능성들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을 본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진실로 마음을 바꾸었을 때 건강과 삶의 질이 놀라울 정도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영구 손상을 입거나 말기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놀라울 만큼 증상이 호전된 환자들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현대의학은 이런 회복을 자연치유라고 이름 붙였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내적 여정에 대한 나의 광범위한 조사에 따르면 그들의 회복에는 마음과 관련된 강력한 요인이 있음이 분명했다. 사실 그들의 육체적 변화는 그렇게 자연치유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런 발견은 나의 대학원 연구 주제였던 뇌영상, 신경가소성, 후성유전학, 정신신경면역학 연구에 불을 붙였다. 나는 이 치유 과정에서 뇌와 몸에 무언가 어떤 일이 일어났음이 틀림없고 집중해서 연구한다면 그런 현상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나누고자 한다. 나는 이 책에서 마음과 물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떻게 이런 원리를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할 예정이다. 단순한 지식을 넘어 체득으로. 나의 첫 책을 읽은 독자들이 솔직하고 애정 넘치는 서평과 응원을 보내주면서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해왔다. 저는 당신이 쓴 책을 정말 좋아합니다. 2번이나 읽었어요. 정말 많은 과학 지식들이 담겨있고 철저하고 빈틈없는 책입니다.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실제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 일련의 워크숍을 진행해 참여자라면 누구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다. 그 결과 나는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 과거의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한 사람들,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들 등등 기적 같은 일을 이뤄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보게 되었다.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의 지난 책을 읽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나의 첫 책을 이미 본 독자라면 이번에 이 브레이킹이라는 책 또한 실천적인 워크북 개념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몇 가지 최신 과학 지식을 소개하기도 했다. 개인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모델을 만든다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나는 삶에서 중요한 변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모두 우리 안에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고자 최선을 다했다. 이 시대는 단지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손에 넣는 실제적인 방법까지 알 것을 요구한다. 어떻게 하면
과학적 개념과 오래된 지혜를 모두 자기 삶에 적용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 과학이 밝혀놓은 현실의 본질을 따라가며 이런 원리들을 매일매일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삶에서 현자이자 과학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룰 모든 것들의 실험장으로 당신을 초대한다. 그 결과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속의 생각과 느낌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면 외부 환경은 마음이 외부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이 책에서 얻는 지식 정보를 철학으로 받아들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삶에 적용한다면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지식에 완전히 통달하게 될 것이다. 결국 당신은 초심자에서 달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완벽한 과학적 증거가 있으니 계속 여기에 주목하길 바란다. 독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다. 한 걸음씩 이 책에서 설명하는 개념들을 배우고 다져나가 보라. 이 모든 정보의 목적은 당신이 무언가를 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저 잡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물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방식에 마음을 열고 틀을 맞춰 현실을 바라보던 조건화된 관점과 믿음을 내려놓는다면 노력한 마음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다. 이 책의 정보들은 우리가 자기 인생의 창조자임을 스스로 입증하게끔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과학이 결정하도록 놔둔다면 과학은 또 하나의 종교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습관이나 고정된 생각 같은 상자 너머를 상상하고 그것을 실제로 그것도 반복적으로 해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커다란 힘을 얻는 성장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의 믿음을 자세히 보기 시작할 때 나온다. 자신이 내리고 있는 믿음의 뿌리는 종교, 문화, 사회, 교육, 가족, 미디어, 심지어 유전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자기 믿음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로막는 과거의 생각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현실이 있다는 걸 깨달은 개인들이 늘어나며 더욱 거대하게 변화하는 바다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과 현실 모델은 무너지고 있고 이제는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이다. 불과 10년 전과 비교해봐도 정치, 경제, 종교, 과학, 교육, 의학의 모델은 물론이고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크게 달라졌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듣기에는 참 쉽다.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것은 대부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처럼 생물학적인 자아에 포함이 된다. 그러나 오늘 진실이라 여기는 것이 내일은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원자를, 물질과 현실을 다루는 단단한 조각들이라고 생각하는 관점, 그리고 우리와 원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존의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이제는 엄청나게 진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익숙한 삶을 떠나 새로운 곳을 향해 가는 것은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 여기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노력은 불편하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웃음, 따돌림, 반대, 폄하, 왕따 같은 것을 당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마음속에 살아있는 관념을 위해 역경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천재, 성인, 거장들이 이단자,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고 억압받았는가? 당신은 선구자가 될 용의가 있는가? 변화, 반응이 아닌 선택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도 변화 앞에서 멈칫거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다. 이는 사회나 개인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위기, 트라우마, 상실, 질병, 비극 등을 경험하고 나서야 진정으로 변화를 받아들인다. 그제서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무엇을 믿거나 혹은 알고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한다. 건강, 인간관계, 직업, 가족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억지로라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를 위해 최악의 시나리오가 필요할 수도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는가?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의 상태에서 배우며 변화할 수도 있고 기쁨과 영감의 상태에서 발전해 나아갈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과 괴로움의 상태에서 배우고 변화하는 전자를 택한다. 기쁨과 영감의 상태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변화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변화라는 것에 대한 불편함, 귀찮음, 예상에서 벗어남, 불확실한 시간 등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겪었던 일시적인 불편함에 이미 익숙하다. 우리는 글을 읽는 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 전 누구나 처음에 더듬더듬거리며 글을 읽은 시절이 있다. 바이올린이나 드럼을 처음 연습하던 때 부모님은 우리를 방음시설이 된 방으로 보내고 싶었을 것이다. 지식은 풍부하지만 경험이 부족해 섬세함이 떨어지는 의과 대학생들에게 피를 뽑힌 불쌍한 환자들도 있다. 지식을 받아들이고 아는 것, 어떤 기술이 몸에 뵐 때까지 배운 것을 적용해 실전 경험을 쌓는 것, 그렇게 해서 체득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능력을 키워온 방법일 것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지금 이 새로운 공부 방법을 배우는 것도 이처럼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적용하는 과정이 다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이다. 세 가지 부서로 나눠져 있다. 이 책의 1부와 2부를 통해서 나는 새로운 생각을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큰 그림을 차례로 보여줄 것이다. 어떤 말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기를 바라서이다. 반복은 뇌의 회로를 강화시키며 더 많은 신경망을 만든다. 그 결과 우리는 가장 취약한 순간에도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여기지 않게 된다. 이러한 알을 잘 다진 뒤에 3부를 읽는다면 1부, 2부에서 배운 진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제1부, 변화는 왜 그렇게 어려운가? 우리의 여정은 현실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는 진정 누구인지, 인류에게 변화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우리에게 가능한 변화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철학과 과학의 패러다임에 대한 개요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1부는 제법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1장 관찰자 효과.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에서는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약간 소개할 테이지만 그렇게 긴장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관적인 마음이 객관적인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효과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곳이 곧 우리가 에너지를 보내는 곳임을 보여준다. 오녀스님의 한 생각 일어나는 곳, 오녀스님의 한 생각 공부법. 결과적으로 내가 이 물질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개념을 잠시만이라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보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약 원자가 99.999999%의 에너지와 0.000001%의 물질로 되어 있다면 그런 원자들로 구성된 나라는 존재는 사실 어떤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훨씬 더 큰 존재인 내가 왜 극히 일부분인 물질 세상에만 신경을 쓰면서 살고 있었을까? 자신이 감각으로 지각하는 것만을 가지고 자신의 현실을 규정짓는 것은 우리가 너무 바보같이 살아온 것이 아닐까? 2장에서 4장까지는 관찰자 효과를 넘어서 환경과 몸과 시간을 넘어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여러분은 아마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는 개념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환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면 외부 환경이 어떻게 뇌의 회로를 패턴화시켜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 그대로 생각하도록 만드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외부 환경에 의해서 조작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 결과로 우리는 계속 똑같은 것들만 창조하게 된다. 즉 우리의 두뇌가 온갖 문제들, 개인적인 조건들, 살아가는 환경들을 반영하도록 뇌의 회로를 고정시켜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삶의 온갖 물질적인 것들보다 더 커져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몸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의식의 뒤편에서 작동된 기억된 행동들과 생각들, 감정적 반응들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지 이야기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만으로 충분치 않은 이유이다. 우리는 대부분 잠재의식적으로 몸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남겨두기 때문이다. 스트레스성 호르몬, 과거의 기억, 스트레스성 호르몬에 세세생생 중독이 된 거죠. 이 책의 끝에 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잠재의식적 마음의 작동 시스템에 들어가 그곳의 프로그램들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시간을 넘어서기. 우리가 어떻게 늘 미래의 사건들을 기대하거나 과거의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최근의 연구들은 우리가 생각만으로 미래의 어떤 일이 생물학적으로 이미 일어난 것처럼 보이도록 뇌와 몸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인다. 우리가 생각을 어떤 것보다 더 실제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고 적용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두뇌 세포에서부터 유전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존재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 현재 순간에 접속하는지 배운다면 우리는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양자장의 문을 열고 들어서게 될 것이다. 제5장 생존하는 삶과 창조하는 삶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삶과 창조를 즐기며 사는 삶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한다. 생존을 위해 사는 삶이란 외부 세계가 내면 세계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라고 믿으면서 스트레스 속에서 물질주의자로 사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투쟁 또는 도망의 신경 시스템 아래에서 분출되는 스트레스성 화학 물질에 중독된 상태에 있다면 이때 우리는 오로지 몸과 삶을 주위 사람들과 시간에게만 관심을 쏟도록 프로그래밍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뇌와 몸은 균형을 잃고 우리는 예측 가능한 뻔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창조적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 사람도 아니고 아무 사물도 아니며 아무 시간에도 있지 않게 된다. 무상이며 무주며 무생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순수한 의식이 되며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서 외부 세계를 필요로 하는 정체성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여기까지가 들어가기 제1장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었습니다.